윤석열 전 총장은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탈원전, 이런 것들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대선 출마의 이유, 이런 명분으로 윤 전 총장이 삼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명분으로 삼은 거죠. 사실은 이제 저런 내용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경제나 아니면 다른 부분, 예컨대 뭐 원전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닐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심 또는 뭐 거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쭉 나열했다고 저는 보고, 주로 나열한 내용들을 보면 야당이 현 정부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의 포인트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그와 개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야당이 주장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 이런 점은 명확하게 본인이 야당의 후보로 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게 결국은 본인이 대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서 결국 결집시키고 야당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죠.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도 좀 중간 정리로 종합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절반 가까이를 출마 선언문에 할애한 이유가 본인이 검찰총장이 대권에 직행했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죽하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는데요. 정말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중도의 사태를 내서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겠는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를 잘 받아들여서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한 소주성 정책이나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그리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등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수사 잘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줏대 있는 검사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놓고 말 잘 듣는 추미애 사단을 무조건 영전시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설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러 실정이 한 분야에, 검찰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누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고, 그 분노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역사와 시대의 부름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이 이 강도 높은 문재인 정부 비판 연설문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9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된다는 말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안에는 중도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호남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원래 진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반문 진보까지 내가 모두 다 아우르겠다. 당연히 국민의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국민 통합,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같이 비판하기만 한다면 손을 못 잡을 이유가 없다는 통합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비판과 동시에 아주 큰 연대,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는 빅텐트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낸 그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당위성이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장혜철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한 그 부분, 정권교체 얘기, 윤 전 총장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 현장 얘기로는 저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이 꽤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전언도 있어서요. 정미경 의원님. 결국 네. 정권 교체 그 구심점에 중심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 중에요.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 예. 지금 이 말씀에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아하.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가장 찝찝한 게 뭘까? 야권 단일 후보로 1등으로 될 때 본인이. 그럴 때 저는 그거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예. 두 분이 사실은 이제 감옥에 교도소로 가시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찝찝해하지 않을까요? 본인도 과연 이걸 나를 받아줄 수 있었을까? 아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검찰총장 그만두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그 대구지검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과연 대구가 날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저는 딱 저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보수층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반문, 전부 모이자 뭐 이게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이 보수층을 향해서 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그래도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호소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 순간 제 느낌이 딱 그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다 알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보수층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 대구 경북은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얘기는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라고 표현하니까 예. 딱 그 지점을 딱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분들은 윤 전 총장이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됐냐 이 부분이었다면 그럼 난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들어볼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이라는 단어를 30번 넘게 썼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따 이제 기자들과의 직문즉답 얘기도 저희가 자세히 풀어보긴 할 텐데 15분간의 출마 선언문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국민에게 좀 한 두세 발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딱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 1987년도에 그 삼김씨들이 이제 6.29 선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대중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라매 공원에서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던 그 모습이 이제 그때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선 주자들이, 삼김씨들이. 이제 그런 걸 언뜻 지금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본인이 전 검찰총장이지만 본인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본인이 왜 나섰는가에 대한 정당성.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 그동안 뭐 일부 언론에서 간서결이다, 윤차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을 본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뭐 MMO와도 왜 직접 안 나서느냐, 왜 말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의 비판을 한 거에 이제 불식시키는 바로 그런 거였다 봅니다. 이제 뭐 간 보는 게 어딨냐, 그 다음에 차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본인의 당위성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직접 다가게 아마 설득을 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또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나 본인이 출마에 대한 이런 그 설득하는 게 굉장히 세다. 예상보다. 네, 예상보다 너무 세다.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간서결이다, 뭐 윤차차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쑥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오늘 윤 전 총장의 연설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는 8월 안에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오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감에서 답변하는 모습만 보았지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이 뜻하는 바를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오늘 많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제가 SNS에 밝힌 것처럼 상당한 희망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시작 행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말이 오늘 나왔지 않나 싶은데요. 장현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자는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철학에서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대해야 될 세력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연설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회 메시지를 낼 때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들을 사실 재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어떤 서사 구조를 종종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 뜻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일했다. 이건 결국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2013년의 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신인데 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이런 여권의 비판에 대한 답이기도 해서요. 이 연설문 중간중간에 과거에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를 포함해서 허울뿐인 민주주의 등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곳곳에 변형되어서 녹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다른 측면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제1야당 대표도 칭찬이 일색인데 다른 시각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 당연히 칭찬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럼 지금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서 비판적 입장을 하면 나중에 어쨌든 가능한 한 같이 들어와서 입당해서 경선도 같이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는 이런 입장이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에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저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같이 경선부터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브콜 손을 먼저 뻗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차후에 만약에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이나 아니면 후보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잔칫날이니 일단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